그러면 반대로 지금 단일화 담판을 코앞에 두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오늘 행보도 참 궁금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준비한 이유입니다. 김문수 후보는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지금 저녁까지 행방이 좀 묘연하다고 할까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아예 신출 귀몰하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로서 일정을 전면 중단한 이후 일단 김문수 후보는 모초에서 경선 경쟁자들부터 만났습니다. 우리 당의 전당대회의 절차를 거쳐서 당선된 후보가 주도를 해야 되고 후보자께서 대승적으로 좀 양보하시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당도 당원 당규에 따르면 후보자는 교체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후보자를 교체하거나 이렇게 되면 공당이 공당으로서의 모습이 될 수 없다. 너무 후보를 압박하기보다는 후보가 결단하되 그러나 후보의 희생과 헌신 하에서 새로운 합의를 이루어서 국민적 여망을 좀 담아달라 이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말씀하고 나중에 후보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좀 지켜보시죠. 행보 안에 동선 안에 메시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김진욱 대변인님. 네. 그 중요한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한덕수 전 총리와의 담판을 앞두고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을 이것도 나중에 공개된 거예요. 여의도 모처 1시간, 2시 반 이렇게 만났는데 경선 경쟁자부터 만났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 치열한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가 되었다라는 정당성을 부여받고 싶은 거겠죠. 예. 만약에 최종 후보인 본인의 정당성이 서지 않는다면 같이 당에서 경선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의 정당성마저도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오죽하면은 홍준표 후보가 어제 그 SNS에 본인이 만약에 그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으로 후보를 유지하지 못하고 후보가 교체되는 상황이 온다면 내 경선 비용 돌려줘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이 경선에 참여했던 그 경선에 참여했던 후보들이 사실상 대선 후보에 참여하려고 했다면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한 그 목소리가 크신 분들이고 그분들의 발언권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유일한 당내에 정통성 있는 후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받고 싶은 건데 예. 제가 보니까 김문수 후보가 상당히 이런 표현은 죄송합니다만 똑똑한 영악한 그런 그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본인이 직접 얘기하지 않더라도 나경원 후보가 나와서 김문수 후보와 나눴던 얘기들을 다 언론에 이렇게 공개를 해주면서 김문수 후보의 입장을 대신해서 홍보해주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괜히 정치 오래 한 게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지금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밖에서 소위 아웃복싱 같은 상황들을 잘 구사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김문수 후보를 만난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모두 후보가 주도해야 된다고 했지만 대승적 양보를 해주길 바란다. 혹은 단일화 시간표를 제시해달라. 국민의힘 내부의 여러 가지 목소리를 김문수 후보에게 대신 전해줬는데 말씀에 공감한다, 적극 고민한다, 라론 김문수 후보는 언론적인 얘기를 했고 아까 잠시만요. 저희가 아까 안철수 후보와 김문수 후보가 만난 사진 한번 다시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저기다 이제 김문수 후보 캠프가 선 만남 후 공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시에 만났고 여의도 어딘데 이제 그만큼 지금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 정확히는 어제 저녁부터 일정을 전면 중단한 이후에는 사실 본인의 동선을 노출을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담판 전에 안나 홍. 그러면 안철수 나경원 두 사람은 만났다면 홍준표 전 시장과는 전화 통화를 했다고 했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요 오늘 작심한 듯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거 발언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한 총리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일체 말을 한 일이 없어요. 언급을 한 일이 없어요. 왜 안 했을까요? 상식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걸 추진하는 것 자체가 몰상식입니다. 사실 이게 비정상이죠. 정당 후보가 됐는데
또 무소속 후보하고 또 단일화 해라. 이 비정상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1대1 구도가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말한 대로 할 겁니다만은 다른 후보들은 대보세요. 그거 잘 안 할 겁니다. 후보 되는 순간 후보에 집착하지 선거에 집착 안 할 겁니다.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미국을 가겠다고 했던 홍준표 전 시장이 SNS에 그래도 내가 겪은 경선 과정은 밝히고 떠나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어요. 용산과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합작을 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띄웠고 이게 마치 윤석열 전 대통령 재신임 투표를 몰고 가려 했을 때 의구심을 들었지만 이게 현실화가 됐다. 또 있습니다. 만만한 김문수 밀고 장애물 홍준표는 떨어뜨리자는 공작이었고 용병 하나 잘못 들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가리키는 거겠죠. 나라가 멍들고 당도 멍들고 한국 보수 세력도 멍들고 있다. 이게 마치 그 윤석 대변인 홍준표 전 시장이 1년의 경선을 치르면서 이거는 친윤 세력의 기획 상품이 한덕수 전 총리다. 이런 얘기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정상적이지 않았다고 저도 보는데 정계 은퇴를 선언한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떠날 때 떠나더라도 내가 이건 밝히고 가겠다. 다른 뭐 나경원, 안철수 후보 이 두 분은 뭐 단일화 관련한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보다 내가 당했던 걸 좀 말은 해놓고 기록으로 남겨놓고 가겠다. 아마 이런 의미로 보여요. 그동안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김문수 후보도 한덕수 후보를 등에 업고 당선된 건 맞지만은 결국 그것의 모든 그 계획은 다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또는 이제 당 지도부가 설정한 거 아니냐. 자기는 거기에 희생양이 된 건데 예. 지금 상황에서 김문수 후보더러 뭐 양보하라느니 단일화하느니 뭐 시한을 정해서 이렇게 압박하는 모양새도 또 김문수 후보를 희생양 삼는 거 아니냐. 두 분이 다 동병상련 처지다. 이런 상황을 아마 빗대서 본인이 당했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실관계를 좀 밝히려고 하시는 거고 예. 또 하실 말씀이 많을 거예요. 당무 우선권. 그 홍준표 전 시장이 저희 당의 대선 후보 하고 예. 그다음에 바로 당대표 했을 때 17년도 10월 달에 만든 규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배경을 또 그 규정의 의미 왜 그걸 넣느냐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니까 예. 여러 가지로 김문수 후보 본인과 비슷한 처지라고 이제 생각되는 분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지금 하고 계신 거죠. 참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 국민들께 보여드려서 참 송구하고 결론은 김문수 후보에게 시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서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뭐 봐야 되겠지만은 한덕수 후보가 과연 어떤 결정을 할지 오늘 담판 결과 굉장히 궁금해지고 결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이 쏟아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윤기찬 부위원장님, 이게 홍준표 전 시장이 이거 다 친윤들이 뛰어올렸고 한덕수 전 총리,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인데 뭐 염치 없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홍준표 전 시장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홍준표 전 시장이 남의 집 얘기하는 듯이 저렇게 얘기하는 게 좀 불편하고요. 예. 홍 시장께서 2017년도 대선 후보 나왔을 때 저도 상황실에 있었거든요. 그때 얼마나 절박했는지 아마 본인 스스로 아실 거예요. 8% 시작해서 24%까지 가기에 많이 노력하셨거든요. 그때 그 우리 정당의 모습을 보셨다면 저렇게 남의 일 얘기하듯이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지금 왜 저 말씀이 가슴속에 있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저 사실을 본인이 저렇게 믿는다 하더라도 지금 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아요. 예.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대선 전국이잖아요. 저런 말씀이 당원이나 국민께 당에 대해서 또는 우리 당 후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미칠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지 않고 또 하나는 한덕수 예비 후보가 나온 과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자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한덕수 후보와의 뭐 연대 문제를 우리 당 후보들이 각기 다 주장을 했잖아요. 정도 차이가 있지. 그 연대 문제 갖고 본인들이 국민과 당께 호소해 놓고 이제 와서 저 부분 스스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자 우리 당의 경쟁력에 대해서 자성적 목소리를 내시는 것은 좋지만 그 부분도 대선이 끝난 뒤에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 저 미국을 가시는지 아니면 더 이상 개입 안 하시고 정계 은퇴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예. 지금 저런 말씀하실 때도 아니다. 저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이 예. 당에 관련된 헤게모니와 관련된 여러
논란에 대해서는 효과 있을지라도 국민이나 아니면 밖에서 대선에서 우리 후보를 찍어달라고 하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치고는 예.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김문수 후보가 어젯밤에 SNS에 뭘 썼냐면 홍준표 전 시장의 2017년 아까 윤석 대변인도 잠깐 언급했던 그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당무 우선권 그러니까 김문수 대선 후보는 현재의 비대위 해체 권한도 있다. 뭐 거칠게 표현하면 권성동 아니죠? 정확히는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자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 빗대서 저렇게 김문수 후보 본인 SNS에 어젯밤에 올렸거든요. 아마 저 장현주 변호사님 이 돌아가는 상황이 여기 보면 홍준표 전 시장과 김문수 후보와 소통을 해서 홍 전 시장이 김문수 후보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물러서면 바보다. 절대 단일화 이 줄다리기에서 밀리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홍준표 전 시장 입장에서는 여러 전화 통화를 통해 조언도 했다라고 들려오고 그리고 사실상 폭로성 경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폭로를 지금 함으로써 어찌 보면 김문수 후보에게 힘을 실어주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진전되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직접 만날 가능성도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만큼 홍준표 전 시장이 오늘 작정하고 폭로한 내용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경선 과정이나 대선 과정에 개입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 분명히 있고 예. 사실 이런 폭로가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수 있고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까지 했다라는 것은 홍준표 전 시장으로서도 사실상 이번 경선에서 단일화가 진행되고 또 그 김문수 후보가 압박받는 이런 상황들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에게 앞으로도 힘을 실어줄 것은 좀 명확해 보입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의 일부 의원들, 현역 의원들은 우리가 진짜 김문수에게 사기당했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일련의 행동, 김 후보 행동들을 김문수 후보의 성향과 캐릭터를 잘 모르고 하는 소리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과거의 김문수 후보는 그 혹독했던 고문도 버텼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문수 후보 재산이 한 10억 정도 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중에서 한 6억 정도를 한 방에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거를 뺏어가려고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미치고 환장하는 상황이니까 김문수 후보가 저렇게 마음먹은 이상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생각을 접지 않는 한 이거는 김문수 후보가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김문수 후보가 사실 젊은 시절에 머리띠 두르고 이제 노동운동 하시던 시절에 노동운동 그 시절에 하시던 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겠습니까? 잠입입니다. 잠입. 예, 잠입이고 결국에는 경찰의 추적을 따돌려가지고 도망가고 사람 숨겨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었을 텐데 오랜만에 한 40년 만에 김문수 후보가 전공을 살려가지고 지금 아마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죽었다 깨라도 못 찾을 겁니다. 예, 뭐 약간의 좀 뭐 강 건너 불구경 같기도 했는데 이 얘기 하기 전에 지금이 저녁 5시 49분 10분 남았습니다. 그 김문수, 한덕수 두 사람이 이번 대선 전국에 보수 단일화의 분수령이 될 단판을 앞두고 저렇게 취재진이 엄청나게 몰려 있고요. 해가 많이 길어져서 이제 잠시 뒤면은 해가 밝은 시계도 이제 저 해당 식당에서 두 사람이 1대1 담판을 할 텐데 아직 두 사람이 모습을 드러내진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얼추에 하려도 좀 취재진만은 100여 명 가까이가 지금 뭐 100명 가까이가 모여 있는데 단일화 논의하기 위해서 당 지도부를 일단 배제하고 두 사람이 이제 잠시 뒤에 만납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 담판 1시간 반 전에 단일화 안 되면 불출마하겠다는 배수진을 쳤고 반면에 김문수 후보는 경선 경쟁자들을 일일이 만나고 연락을 취하면서 뭐 의중을 들었지만 당 지도부에 대한 불만 혹은 후보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담판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성과가 있을지는 일단은 미지수로 보이는데 물론 뭐 담판이라는 게 또 극적 타결도 있고 접점을 찾을 수도 있으니까요. 불과 10분 남았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한 명 중이라도 모습을 드러내면 바로 저 현장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욱 대변인 앞서 다시 돌아와서요.
김문수 후보가 마음을 먹은 이상 방법이 없고 노동운동 시절에 가장 잘하는 게 잠입이고 40년 만에 전공을 살렸다. 이런 분석까지 내놨어요. 뭐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글쎄요 저렇게 잘 알 수 있는 상황일까라는 부분이 뭐 좀 있지만 어쨌든 김문수 후보가 과거 노동운동 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잘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일화가 있다면 김문수 후보가 이 노동운동 하다가 이렇게 그 체포돼서 정말 심한 고문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끝까지 심상정이라는 이름 석자를 불지 않았다라는 유명한 일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이 노동운동 평가 높이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국민의힘에서 그동안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옹호를 했었던가요? 뭐 김문수 후보는 노동운동을 했긴 했지만 전향한 우파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우리 그 우파 또 특히 보수 진영에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 김문수 후보가 본인의 최종 그 후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마치 이 그 좌파들의 노동운동 방식이다 아니면 뭐 포섭 작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그 빗대서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부적절하다 뭐 이런 평가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밖에서 봤을 때는 뭐 비교적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뭐 잠입 이런 거는 적절치 않다. 뭐 이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